오늘은 어지럼증의 하나의 진단의 원인이 되는 만구 간대 경련이라고 불리는 옵소클로니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옵소클로니스는 눈이 빠르고 다양한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게 특징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수평 방향의 빠른 움직임만 나타나면 플러터를 불리게 되고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옵소클로니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안진의 경우에는 벡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벡터는 여러 가지 있겠죠. 다운비팅, 그리고 위로 향하는 업비팅, 그리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향하는 호리존탈 피팅 등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간별을 해보면은 옵소클로니스와 안진 모두 다 양쪽 눈에서 동향성으로 만구운동 이상이 나타나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움직임의 속도, 패턴, 방향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서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옵소클로니스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신경모세포종 같은 종양이나 자가면 질환과 연관될 수 있는 반면에 안진은 이석증, 정면신경염, 뇌졸중, 다발성 경화증 등의 훨씬 다양한 원인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안진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현상을 정확히 감별해서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지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옵소클로니스의 빈도인데 서와 성인 모두 희귀한 질환입니다. 100만 명 중에 0.1, 0.2명 정도 보시면 되고 아시아 계열에서도 0.3, 0.4명 정도 100만 명 중에 그 정도 빈도가 있고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18에서 22개월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옵소클로니스가 생기는 병태 성인은 전통적으로 이제 손해와 뇌관회로의 탈억제 현상으로 인해서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한 거로 보는 근거가 많고요. fMRI나 PTG 펫 스캔 등에서 심부 손해의 과할성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진단 검사가 어려운 이유는 저대역폭으로 확인하는 검사로는 빠르게 움직이는 고빈도 도약을 놓칠 수가 있어서 그렇고요. 검사 시에는 어두운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환자분에게 반쪽으로 눈을 뜬 조건에서 관찰하면은 더 도약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 전략은 원인별로는 부조영성인데 원바람 치료가 최우선입니다. 면역치료 등을 개별화해서 보조적으로 적용하고 성인 경우에는 면역치료로 안전관해나 유의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소아의 경우에는 면역전략의 초기 병합 비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재발이나 잔여 활동성에 따라서 수년 단위까지 단기 조절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인지, 언어, 운동, 행동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학적이나 재활적인 추적을 표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염이나 자가면역으로 발생을 했다면 원인 유발하는 것을 제거를 하셔야 되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면역치료 등을 시행할 수도 있겠고요. 유발되는 이제 어지럼증, 옥시도피아 같은 시야 안정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클로라제팜이나 가바펜틴 등의 억제약물로 일상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치료에 관련해서는 연령에 따라 접근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소아 특히 5세 미만의 흔한 원인이 뉴로블라스토마 같은 종양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종양성이나 자가면역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검사를 위해서 이제 MRI나 전신 MRI를 진행하도록 의뢰를 드려야 될 거고요. 원발 종양의 탐색과 제거 그리고 면역 조절을 위한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나 약제를 병합에서 주기에 고려를 하고 치료 후에 아동의 인지나 행동, 운동 후유증 등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등을 제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유 없이 또는 감염 이후에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종양성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세포 폐암이나 유방암, 다른 식도체장 등의 기타 질환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흉부나 가슴 촬영 등을 통해서 전이된 것이 없는지 그리고 전신 PET 등 역시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